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보일러메이커 11강 파워툴즈인데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어제도 파워툴즈를 했어요. 이제 이 그 자료를 정리를 하신 분이 이 베이직 툴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이라이트 친 거는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를 친 거예요. 테이프 메저는 이제 줄자인데 그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커브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커브가 되는 줄자가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룰스는 이거는 자예요. 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죠. 왜냐면은 콤비네이션 스퀘어가 뭐 룰을 대신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퀘어인데, 스퀘어는 직각자예요. 직각자인데 이 스퀘어가 직각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 하는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시험 볼 때는 그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스테이트 엣지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엣지는 말 그대로 그 이제 바인데 바가 스트레이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평이다라는 거예요. 그 수평인 자에다가 아니면 수평인 판에다가 이 스퀘어를 대고, 그 이제 됐을 때는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모르죠. 그 이제 360도를 돌려요. 360도를 돌려서 그 이제 위에 부분은 그대로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밑에 부분이 딱 붙는다. 이러면은 어 이 밑에 면이 수평이니까 이 위에 거는 직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위에 부분이 약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스퀘어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툴을 쓰다 보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를 이제 종종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글로만 보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 이제 그 구글에서 이미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용어를 조금 이제 아셔야 뭐 어디 그 일을 하러 가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뭘 달라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용어를 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는 애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콤비네이션 스퀘어 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이제 플럼브 밥은 그 일부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보면서 다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라멜 포인트는 일부에서 또 설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 찾았거든요. 그 이제 라지 서클이랑 아크를 레이아웃을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카펜터 스퀘어거든요. 그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많이 써요. 그 이제 직각자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직각자. 그리고 이거는 콤비네이션 스퀘어예요. 콤비네이션 스퀘어인데 요 부분을 돌려가지고 요걸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그 빔에다가 이제 대고 이제 그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 줄자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수도 좀 이제 잴 수가 있고 마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 얼마. 그럼 요게 직각이기 때문에 요걸 직각으로 이렇게 당연히 가정을 하고 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치수를 재거나 할 때 많이 쓰죠. 이거는 촐크 라인인데, 이거를 이 부분을 당겨요. 당기면은 이렇게 긴 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 긴 실이 나오고 요거를 감으면은 이게 실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실을 이렇게 쭉 당겨요.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끝과 끝을 양쪽을 당기는 거예요. 양쪽을 당기고 중간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놓으면 그러면 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시려나?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이게 초크 라인이라는 거예요. 피아노 와이어라고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그냥 와이어라고 해요. 저도 이거 정식 이름이 피아노 와이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어 많이 쓰거든요. 뭐 이렇게 그 케이블 같은 거 고정 어디에다가 묶어놔야 될 때 고정해야 될 때 뭐 그때 이제 뭐 테이프 그냥 일렉트리컬 테이프를 쓰기도 하는데 와이어를 쓰기도 해요. 이거는 스크리벌이라는 건데 이 초크라는 게 있어요. 초크는 분필이에요. 분필 같은 건데 근데 그거는 금방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을 이렇게 쭉 긋는데 조금 이제 반영구적인 뭐 그래도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자국이 확실하게 남는 거죠. 뭐 기스를 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뾰족하고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까 그 콤비네이션 스퀘어 같은 거 갖다 대고 그리고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은 이제 선이 그어지는 거죠. 확실히 그 빔보다 이게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그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이게 수평인 바예요. 수평인 바인데 이제 그 빔을 보통 이제 현장에서 스트럭처 플랫폼을 제작을 할 때 이제 수평을 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수평이냐 뭐 직각이냐 이게 평평하냐 뭐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걸 랩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이거 파이프를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걸 보니까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한 번 두르면 안 되고 이제 두 번 둘러가지고 써야 돼요. 이제 둘러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은 그러면은 그 선이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 파이프에 이렇게 선이 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어버리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지기 때문에 이 뭐냐 랩 어라운드를 쓰는 겁니다. 파이프 쪽에서 쓰는 거죠. 레벨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수평을 좀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레이저 레벨 쓰기도 하는데 뭐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레이저 레벨은 넘어가고 여기에 물방울이 있어요.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으면은 이 물방울이 움직여요. 물방울이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그러면은 이쪽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에다가 뭐냐 빔에다가 이걸 딱 대면 이게 지금 현재 수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펀치예요. 이제 보통 미그 웰딩 할 때 스패터 없앨 때 이거 쓰거든요. 근데 여기 치슬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치슬이라는 거예요. 이게 치슬인데 스패터 없앨 때도 쓰는데 이제 이 펀치나 이 치슬이나 그 뒤에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뭘 날려야 될 때 보통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툴에 관해서는 본 것 같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헥소거든요. 이제 톱이에요. 톱인데 이거는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톱인 거죠. 블레이드 셋을 보면 이게 그 블레이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 얼터네이트가 있는데 뭐 스태걸, 원 레프트, 원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위쪽으로 가 있고 한쪽이 밑에 그 레프트로 가고 한쪽이 라이트로 갔다라는 건데 이 얼터네이트가 시험에 나온 모양이에요. 뭐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자료를 건네받아서 보니까 얼터네이트를 물어보는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를 찾았거든요. 그 이제 찾았는데 이거를 봐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설명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alternate만 한번 볼까요? Every tooth in the tooth set is in an alternating sequence. 그러니까 한쪽 레프트고 한쪽 라이트로 갔다는 얘기죠. This set is used for quick removal of the material and when the finish is not important.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 될 때 alternate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스 펄 인치인데 1인치에 그 티스가 몇 개가 들어가냐라는 건데 이거는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이 14개는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32개는 촘촘하게 그 1인치에 그 톱 날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죠. 요건데 이제 톱날이 1인치라고 하면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나? 이제 14개가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큰 거고 3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이제 작은 거예요. 이 큼직큼직한 거는 이 시컬 매터리얼을 자르고 이제 18 TPI가 제네럴 유즈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24 TPI는 뭐 3에서 32에서 어 아이고 쿼터 인치 쿼터 인치 thickness를 자르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thickness는 두께예요. 32는 thin 스톡이고 죄송합니다. 예,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가끔 이제 저 용접 배울 때도 이거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8이랑 24를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큰 거라고 하면은 14, 그리고 훨씬 더 작은 거라고 하면 32 이렇게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제 파일인데 파일은 이제 파일의 길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힐 투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힐에서 포인트까지를 파일의 길이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탱이 길든 뭐 작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힐부터 포인트까지는 이 파일의 길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이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용접을 하고 나서 언더컷을 지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좀 날카로운 부분을 좀 이제 부드럽게 연마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씁니다. 그래서 크로스 파일링을 보면 이건 미는 거예요. 미는 건데 이거는 method used to remove high spot using a forward stroke.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하이 스팟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이 드로우
파일링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건데 이거 폴리싱, 그러니까 좀그 뭐냐 가벼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게 부드럽게 해준다. 그러니까 좀 이 세게 좀 날려야 될 때는 쭉 밀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가볍게 부드럽게 당겨야 될 때는 그건 당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해머는 볼핀은 좀 쪼만한 거예요. 볼핀 해머라고 하면은 좀 쪼만해요. 그래서 그냥 볼핀 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 슬래지는 4파운즈부터 20파운즈인데 좀 커요. 그리고 양쪽이 볼핀은 한쪽이 볼 모양인데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그 뭐냐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베이스는 해머의 스트라이킹 파트인 거죠. 그게 이제 양쪽 면인 거예요. 치슬은 아까 봤고, 그 이제 이거 모양에 따라서 있는데 이제 모양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스 그립은 이제 락킹 플라이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플라이어도 대충 플라이어는 뭐 이렇게 잡거나 할 때 쓰는데 바이스 그립도 잡죠. 근데 바이스 그립은 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프 바이스 그립도 있고 체인 바이스 그립이죠. 체인 바이스 그립도 있고 클램프가 따로 있는데 어, 여기서는 바이스 그립이 나왔고 저도 바이스 그립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딱 잠겨요. 잠겨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이거 그라인더, 에어 그라인더도 있고 뭐 일렉트릭 그라인더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마키타 많이 쓰이죠. 마키타 일본 제품인데 그 핸드드릴에서 포터블 핸드드릴에 대한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제가 본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sized by the maximum drill bit shank it will hold. 그러니까 포터블 핸드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드릴 bit의 그러니까 쉔크를 얼마만한 크기까지 이 핸드드릴이 좀 이제 잡을 수가 있는지. 뭐 드릴은 한국에서도 드릴이라고 하니까는 안 찾아봤어요. 그 쉔크는 그 리머 할 때, 그 파워 툴즈 할 때 맨 처음에 리머 나와가지고 그럼 그때 이제 그림 보면서 쉔크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부 앞부분에 나와요. 그 이제 이 그 약간 손잡이 부분인데 이거 맥시멈으로 얼마만한 사이즈까지 이 드릴이 잡을 수 있냐. 그럼 이제 만약에 좀 큰 거를 좀 잡고 돌려야 된다. 그럼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핸드드릴은 엄청 이렇게 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조만한 거는 이제 조만한 드릴을 써도 되는 거고요.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를 완전히 이렇게 그 자석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그쪽에서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탭이 마지막인데 탭도 시험에 좀 이제 자주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탭이 뭐냐? 그 이제 탭이랑 다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넛에 볼트랑 넛 중에 넛이 이렇게 조금 이제 망가졌어요. 그럴 때 리스레싱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스레드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이 같은 경우에는 볼트가 망가졌을 때 이 볼트를 그 뭐냐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스레드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근데 볼트는 그냥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다이는 그렇게 많이 쓰일 필요는 없는데 그 이제 넛은 그쪽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 스레드를 그냥 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